지난 2월, 올해 2023년 2월이에요.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한 재판이 열리는데요. 사건을 담당했던 수석 경찰관이 법정에서 이런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경악을 안겼습니다. 범인이 보여준 타락은 제가 30년 동안 경찰 생활하면서 봤었던 어떠한 타락도 뛰어넘습니다. 제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인의 행동은 인간의 생명이나 고통과 번뇌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 경찰들, 30년 차 경찰들까지도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드리는 안나입니다. 혹시 제 채널 방문이 처음이시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의 안나의 이야기 채널은 패트리온에서 후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건의 중요한 인물인 베니린 버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베니린은 1995년 11월생이고요. 이름을 줄여서 베니라고 부를게요. 필리핀 켓손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구가 300만 명이고 필리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해요. 또 거주자들의 인구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켓손시티 교도소라고 되게 유명한 교도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감된 죄수들의 숫자도 필리핀에서 가장 많다고 해요. 원래 여기 정원이 800명인데 지금 4,000명 넘는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의 닭장처럼 인구 밀도가 높죠? 또 바퀴벌레랑 막 쥐들이 이 죄수들의 살을 파먹는 그런 악명 높은 교도소로 유명하대요. 베니의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한 명, 또 오빠 한 명이 있었고 이 베니가 유일하게 대학을 다녔다고 해요. 그 언니 셜라가 일하면서 동생의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또 언니 오빠가 동생을 엄청 아꼈대요. 누가 학교에서 괴롭히면 오빠가 가서 막 혼내주고 이렇게 사이가 돈독한 집안이었어요. 2015년도에 베니가 19살 때예요. 한 데이트 앱에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렉싱턴 버크라는 남자인데요. 렉스라고 부를게요. 이 렉스는 영국에 살고 있었고 이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나이가 베니랑 40살 차이 났어요. 이때 베니는 19살, 렉스는 59살. 이게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런 동남아 여성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왜 우리 동남아에 여행만 가도 이렇게 데이트하는 커플들 많거든요. 거의 딸버린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거리를 다녀요. 모르겠어요. 이걸 문화라고 해야 할지. 아무래도 이 후진국에서 가난하게 살던 여성들이 외국에서 특히 서양에서 좀 편하게 살면서 직업도 가지고 가족들에게 돈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나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이렇게 베니랑 렉스는 롱디를 시작했는데 영국에서 필리핀인데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관계를 잘 유지하다가 베니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둘은 2018년 7월 28일 필리핀 사마르 섬에서 결혼을 했고요. 한 달 뒤에 딸 젤리카도 출산을 합니다. 이때 베니는 바로 영국으로 가지 못하고 딸이랑 1년 정도 필리핀에서 부모님이랑 지내다가 2019년 8월에 렉스의 고향인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베니는 처음에 영국 생활을 잘 적응을 합니다. 요양원에서 일도 하고 진공 청소기 부품을 판매하는 그런 일도 했어요. 근데 베니가 육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 보내주려고 생활비 보내주려고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집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족 중에 한 명이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이런 곳으로 이민을 해서 정착을 해요. 그럼 나머지 가족들 다 초청해서 단체로 비자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북미에서 필리핀으로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주는 집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긴 한데 돈이 없으니까 가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가족들 중에서는 애들 중에 한 명만 공부 잘 시켜서 이민 성공시키자 이런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모든 가족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베니는 1년 넘게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더 이상 가족들을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렉스랑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이게 영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정이 파탄이 났다고 해요. 결국 베니는 혼자 젤리카 데리고 영국 브리스톨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했어요. 베니는 양육권은 절대 포기 못한다고 했고 혼자 아기 키우다 보니까 이 필리핀 가족들에게까지는 신경 쓰기 어려웠겠죠. 그 뒤에는 돈을
돈을 못 보내주게 됐어요. 베니는 필리핀에 있는 언니 쉘라랑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이때 베니가 이사하고 나서 언니, 난 달라졌어. 너무너무 자유롭고 편해. 렉스랑 떨어지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맘스인 베스라는 페이스북 그룹에서 활동도 했는데요. 여기는 젊은 엄마들을 도와주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모임이래요. 베니는 본인도 힘들지만 더 힘든 엄마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뭐 생활용품도 사주고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여성이었습니다. 2021년 2월 베니가 영국에 온 지 2년이 안 됐을 때예요. 이제 렉스랑은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딸 젤리카 양육권은 베니가 가지기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베니가 이제 싱글이니까 데이트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때 베니 나이가 25밖에 안 됐는데 엄마지만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을 나이죠. 베니는 필리피노 큐피드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접속해보면 각종 언어로 지원을 하는데 심지어 한국어 서비스도 돼요. 이 필리핀 여성들, 물론 남성들도 가입할 수 있어요. 여성들이 타겟인 건지 아무튼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피 문구가 필리핀 미녀를 찾으세요. 아니 인연을 찾으세요도 아니고 뭐 당신의 스타일을 찾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미녀를 찾으세요. 되게 노골적이지 않나요? 아무튼 베니는 이 사이트에서 데이트 상대를 찾는데 스코틀랜드 던디에 살고 있던 앤드류라는 남자와 매칭이 됩니다. 앤드류는 50살이었어요. 50세. 나이가 많긴 한데 뭐 전 남편도 거의 60세였죠. 베니는 뭐 나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앤드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는데 원래 일본인 와이프가 있었대요. 자식도 셋이나 낳고 일본에서 좀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서 혼자 스코틀랜드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대화를 좀 주고받다가 친해지게 됐어요. 앤드류는 꽤 베니에게 관심이 많았나 봐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일자리 하나 제안할까요? 제가 사는 던디에 오시면 한 달에 1000파운드는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일인데 꽤 괜찮아요. 1000파운드면 160만 원 정도예요. 베니는 거절했어요. 아, 감사한데 그 정도는 여기서도 구할 수 있어요. 또 앤드류는 베니랑 점점 친해지니까 그런 은밀한 사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데이트의 목적이 그거였나 보죠. 베니는 아, 저 그런 거 안 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도 연락을 아예 끄는 건 아니었나 봐요. 둘이 문자를 주고받다가 전화 통화도 하게 되고 뭐 얼굴은 못 봤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앤드류는 베니한테 스코틀랜드에 자기 보러 오라고 제안도 해요. 한번 놀러와. 지금 코비드라 갈 곳도 없을 텐데 와, 여행 삼아서 아이랑 놀러 오면 좀 좋아? 스코틀랜드 한 번도 안 와봤지? 여기 엄청 좋아. 내가 구경시켜줄게. 놀러 오라고 제안을 계속 하는데 베니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앤드류가 아무리 친해졌다고 하지만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그런 낯선 사람인데 선뜻 가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앤드류가 직접 베니를 만나러 이 브리스톨로 옵니다. 앤드류가 사는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영국 브리스톨까지 차로 8시간 거리거든요. 꽤 거리가 먼데 여기 차 타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브리스톨에 머물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뭐 못해도 최소 하루 이상은 있었겠죠? 워낙 장거리 운전을 했으니까. 여기서 베니랑 데이트도 하고 또 베니 딸 젤리카랑 인사도 해요. 당시 앤드류는 차에서 잠을 잤대요. 호텔을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베니가 그 모습을 보고 아, 멀리서 나 보러 왔는데 아, 조금 마음이 그렇네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둘은 시간을 보내는데 2021년 2월 18일 베니는 이 젤리카를 데리고 이 앤드류가 사는 스코틀랜드 던디로 같이 놀러 가요. 그러니까 브리스톨에서 앤드류랑 같이 놀다가 앤드류 차 타고 다 함께 스코틀랜드로 가기로 한 거예요. 이 일정이 원래 계획되어 있던 건 아니래요. 이제 왜냐면 이 스코틀랜드에 갈 때 베니가 짐 가방이 없었거든요. 그 며칠 동안 여행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가방이 있었겠죠. 어린 아이도 있는데. 이때 젤리카 나이가 2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냥 간단한 소지품만 가지고 스코틀랜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이 18일이었는데 다음날 19일 젤리카의 아빠 렉스가 젤리카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면접 교섭권이 있어가지고 다음날 젤리카를 데리러 오기로 약속한 상태였는데 전날 스코틀랜드에 가는 건 원래 계획된 게 아니었겠죠.
이 두 모녀가 즉흥적으로 스코틀랜드에 간 거였어요. 베니는 일찍 갔다가 저녁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참고로 비행기로는 1시간 반 거리예요. 그리고 베니도 앤드류한테 조금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럼 앤드류가 사는 동네나 사는 집이 어떤지 궁금했을 수도 있고, 또 2021년이면 팬데믹 때문에 어디 자유롭게 이동을 못할 때 아니에요. 딸 젤리카에게도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고 싶었겠죠. 형편도 좋지 않았는데. 또 앤드류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함께 스코틀랜드로 출발합니다. 가는 길에 앤드류 차에서 베니는 언니한테 영상통화도 해요. 그 필리핀에 있는 언니 쉘라에게. 언니, 나 지금 스코틀랜드로 놀러 가고 있어. 여기는 앤드류라는 분이셔. 앤드류 운전하고 있는데 비춰주면서 소개도 시켜줘요. 그런데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차에 여자 어린아이가 한 명 더 타고 있었어요. 7살짜리 아이인데 원래 벤이랑 젤리카, 앤드류 이렇게 셋이 만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여자아이까지 4명이었대요. 이 여자아이가 누군지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름도 모르고 그냥 엠마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에서는 엠마가 베니의 큰 딸이다. 베니가 젤리카 전에 먼저 낳은 아이가 있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또 어쩌면 앤드류가 데리고 있던 아이일 수도 있고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 일행에는 두 여자아이가 함께 있었어요. 2년 7개월짜리 젤리카, 7살짜리 엠마. 스코틀랜드에 도착해서 베니와 젤리카는 즐겁게 구경을 합니다. 사진도 찍고 앤드류의 사진도 찍어주고, 이날 저녁 이들은 앤드류의 집에서 머물기로 해요. 예정이 없었는데 자고 가게 된 거예요. 이때 베니는 또 언니 쉘라에게 연락을 해요. 언니, 여기 앤드류 집인데 너무너무 좋아. 막 앤드류 집 사진도 보내주고. 흰색으로 꾸며져 있는 베란다였대요. 쉘라는 동생이 그래도 이혼하면서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잘 지내고 있구나. 앤드류라는 사람 참 고맙네. 내가 잘 모르지만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2월 19일. 쉘라가 벤이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매일매일 연락했거든요. 근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돼요. 그리고 벤이랑 그 이혼 진행 중인 남편 렉스, 젤리카 만나러 가려고 벤이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집에. 벤이한테 연락했는데 전화 안 받고 문자 해도 답이 없고, 이상하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일단 집 앞에 메모지를 남겨두고 돌아옵니다. 하루가 더 지나고 2월 20일이 되었어요. 필리핀에 있는 쉘라가 앤드류한테 문자를 하나 받아요. 베니 언니 맞으시죠? 베니가 어떤 카페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아마 데이팅 앱에서 만났을걸요? 그 남자랑 젤리카 데리고 글라스 고우로 떠났어요. 진짜요? 우리 베니가요? 근데 왜 베니는 연락을 안 받아요? 우리 베니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베니가 그러는데 전 남편이랑 아이 양육권 때문에 엄청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경찰이나 누가 찾을까봐 휴대폰 다 끊고 잠적한다고 했어요. 쉘라는 당연히 이상함을 느꼈죠.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동생이 나한테 얘기했을 텐데 내가 모를 리가 없다. 쉘라는 앤드류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저기 제 동생 살아있는 거 맞죠? 스코틀랜드는 엄청 평화로운 곳이에요. 범죄가 일어나지도 않고 걱정하지 마세요. 벤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벤이랑 연락할 수 있어요? 벤이 영상이라도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그건 좀 이야기가 긴데 아무튼 걱정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아마 자리 잡으면 연락할 거예요. 그러면서 앤드류가 이 베니가 찍힌 비디오를 하나 주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영상이었대요. 그 계절도 2월이 아니었고 옛날에 찍은 걸로 보였습니다. 아마 앤드류가 처음에 벤이랑 데이팅 앱에서 연락 주고받을 때 그때 받았던 영상처럼 보였어요. 쉘라는 2주 정도 앤드류랑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벤이의 연락을 기다려요.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앤드류도 연락이 끊깁니다. 이거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거다. 불길한 직감을 하고 실종 신고를 해요. 3월 1일 이날은 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벤이랑 젤리카가 잘 지내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이제 그걸 하는 날이었는데 근데 여기에도 안 나와요. 연락도 안 왔고. 이 센터에선 이상하니까 남편 렉스한테 연락을 해요. 아니 지금 젤리카랑 벤이랑 오늘 복지 체크하는 날인데 뭐 무슨 일이 있냐. 이때 렉스도 이거 무슨 일 생겼구나. 혹시 필리핀으로 돌아갔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스코틀랜드 던디 경찰은 바로 앤드류를 찾은 건 아니에요. 이 셜라가 앤드류의 존재를 알고 있긴 했는데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그 신원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아는 건 2월 18일에 벤이랑 젤리카가 영국 브리스톨에서 스코틀랜드 던디까지 이동을 했다라는 거였죠. 경찰은 차량을 다 조회해봐요. 이 CCTV 돌려서 어떤 차량이 이 브리스톨에서 던디까지 갔나 다 추적을 했고 그 결과 의심되는 차량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차의 주인은 바로 앤드류 이니스였어요. 3월 5일 경찰은 던디에 있는 앤드류 집으로 찾아갑니다. 앤드류 씨, 잠시 들어갈게요. 앤드류가 이렇게 문을 빼꼼 열더래요. 지금 우리 딸 샤워하고 옷 입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자가 격리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근데 경찰이 그 벌어진 문틈 사이로 거실을 살짝 봤는데 어린아이가 옷을 입고 있더래요. 뭐 샤워하고 옷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그냥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집 안이 되게 어수선한 거예요. 거실에 침대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집 안을 뭐 레노베이션 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주방에 냄비랑 후라이팬 다 어지럽혀져 있고 타일도 바닥 타일도 일부 뜯겨 있고 공사할 때 쓰는 장비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딸이라고 말했던 여자아이 불안해하면서 거실에 있는 그 매트리스에 누워가지고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앤드류가 자기 딸이라고 했는데 근데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밝혀지지 않은 여자아이 앤드류 씨, 베니 아시죠? 지금 어디 있어요? 앤드류 말을 안 해요. 앤드류 씨, 말 안 할 거예요? 제가 죽였어요. 지금 바닥 아래에 있어요. 그럼 아기 젤리카는 어딨어요? 엄마가 없다고 계속 울길래 베니 곁에 묻었죠. 앤드류는 베니랑 2살밖에 안 된 이 젤리카를 살해해서 주방 바닥에 파서 묻었어요. 그 위에는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앤드류 체포했죠.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앤드류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또 그의 범행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앤드류는 1970년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직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어요. 참고로 전과는 없어요. 그의 나이 24살 때 여기 스코틀랜드 던디로 처음 이주를 했는데 이 근처에 에버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정확히 그의 경력은 DMA 디자인에서 비디오 게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지금 이 DMA 디자인은 록스타노스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GTA 있죠? 그거랑 뭐 레드데스 리뎀션이라는 뭐 이런 게임을 만든 회사였습니다. 앤드류는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3자녀가 있었고요. 결혼 생활 시작하고 일본에서 쭉 살았대요. 이후에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조금 살다가 2019년도에 다시 스코틀랜드 던디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아내랑 이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베니가 2019년도에 필리핀에서 영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때 앤드류는 일본에서 스코틀랜드로 이주한 거예요. 앤드류는 이사하고 이제 뭐 자리도 잡고 이제 뭐 먹고 살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뭘 하냐? 진짜 충격적인 짓거리를 해요. 저는 이런 또라이는 또 처음 봐요. 앤드류가 프로그래머였는데 경력도 되게 좋았고 인정받는 기술자였대요. 디자인 되게 잘하는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의 데이트 상대를 찾아요. 34개의 데이트 사이트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여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데이터가 있겠어요? 여성들의 프로필 이걸 다 수집해서 이 양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만 엑셀 파일에 리스트업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점수까지 매겨줘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만족할수록 점수가 높은 거야. 근데 이 조건의 필수가 뭔 줄 아세요? 어린 아이를 둔 싱글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자 이름 베니, 나이 얼마, 뭐 키 얼마, 몸무게 얼마, 또 어린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 그거 다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높은 여성은 그 여성이 데리고 있는 아이의 나이가 12살 안쪽.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예를 들면 베니는 뭐 25살이네. 뭐 이 정도면 오케이. 근데 애 나이가 2살? 그럼 100점 만점에 한 85점?
이런 식으로. 다른 여자, 스텔라는 자식이 20살이네? 아, 그러면 50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베니는 필리피노 큐피드라는 사이트에 무심코 자기 프로필을 입력했는데 그게 앤드류가 보는 이 34개의 사이트 중에 하나였고 범죄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럼 앤드류는 왜 데이트 상대의 나이도 아니고 그 싱글맘의 어린 자녀의 나이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앤드류가 소자였거든요. 앤드류의 범행 목적은 살인도 아니었고요. 그냥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짓 하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벤이랑 젤리카에게 또 그 집에서 발견된 아이 엠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건데 정말 비극적이고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던디 경찰도 30년 경찰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사건은 처음이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끔찍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앤드류는 이제 기소가 되었고 벤이랑 젤리카 시신을 찾아야 하는데 경찰들에게 이게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대요. 그러니까 앤드류가 땅을 파서 시신을 유기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었고 타일 마감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최대한 시신 손상이 없게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 보통 작업이 아니었죠. 인류학자, 고고학자, 지질학자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와서 땅을 파요. 이 집안을 발굴하는 작업만 2주가 걸렸어요. 3월 19일 아기 젤리카의 시신이 주방에서 먼저 발견됩니다. 이 주방 바닥 3피트, 한 1m 안 되는 깊이예요. 그 아래에서 먼저 발견이 되었고 그 밑에 베니의 시신이 있었어요. 시신 부검을 했는데 베니의 가슴에 자상이 큰 거 하나 있었고 머리에 또 부상이 심각했대요. 또 여러 장기 내부에도 출혈이 있었는데 이 부검의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부상 때문에 베니가 사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앤드류 집에서 1.5kg짜리 망치도 발견됐거든요. 이 둔기로 내려친 것이었어요. 아기 젤리카의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이랑 목이랑 압력이 가해져서 사망한 것이었어요. 경찰은 앤드류를 신문했죠. 왜 그랬냐? 왜 그렇게 잔인하게 엄마랑 딸을 그렇게 죽여서 파묻었냐? 이건 앤드류의 주장이에요. 그는 벤이랑 주말까지 같이 보내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코틀랜드에 도착했을 때가 목요일이었거든요. 그 주말까지 함께 있기로 한 거예요. 근데 베니가 계속 다른 남자랑 막 연락을 하더래요. 그것도 50명이 넘는 남자랑.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긴 한데 이걸로 둘이 말다툼이 있었고 이때 베니가 스시 나이프, 그 사시미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위협했대요. 앤드류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베니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계획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라고 했어요. 근데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이자 목격자가 있었어요. 바로 엠마가 아직 어린 나이긴 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너무 끔찍하죠. 이날 저녁 베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앤드류가 베니를 공격합니다. 심하게 구타를 하다가 이 집에 사무라이 칼이 있었대요. 이 앤드류가 쓰는 오피스 방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 사무라이 칼을 가지고 와서 베니를 찔러버려요. 이게 끝이 아니라 망치로도 베니의 얼굴을 가격했어요. 이 모습을 7살짜리 엠마가 그대로 지켜본 거예요. 베니가 사망하자 앤드류는 방수포 자루랑 담요로 베니를 돌돌돌 감쌌고 부엌 바닥 한켠에 눕혀둡니다. 3일 동안 방치했어요. 그리고 젤리카를 바로 살해한 게 아니었어요. 이 2년 6개월밖에 안 된 아이에게 그래요. 부검 결과 젤리카의 몸에서 앤드류의 발견되었고 진짜 충격적인 게 경찰이 집에 있던 쓰레기통도 확인하거든요. 큰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앤드류가 쓴 콘돔이 나왔어요. 거기 젤리카 DNA가 있었어요. 앤드류는 젤리카에게 이런 짓을 하려고 베니카를 살해한 거예요. 나중에 필요 없으니까 또 젤리카가 울고 그러니까 그냥 아기까지 죽여버렸습니다. 벤이 살해하고 3일 뒤에 젤리카를 살해했어요. 그럼 3일간 젤리카에게 그런 짓을 했겠죠? 근데 앤드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기가 엄마 곁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데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그 콘돔 거기 젤리카 것 이외에 엠마의 DNA도 있었습니다. 엠마는 벤이랑 젤리카가 죽는 것도 다 목격했고 앤드류한테 폭행도 당했어요.
나중에 엠마가 경찰과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치료받으면서. 엠마는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가 숨바꼭질 게임하자고 했는데 아저씨는 젤리카를 죽이고 있었어요. 어디서 그랬는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화장실 문을 쳐다봤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문을 닫아서 그 뒤에는 못 봤어요. 분명 젤리카는 화장실에 있었을 텐데 제가 구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7살짜리 어린 아이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앤드류는 엠마를 집에 가두고 입에 를 물리고 손에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밧줄로 묶어서 그 강아지 하네스처럼 집안에서 제한적으로 돌아다니게 한 거예요. 앤드류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저씨가 한 번 할 때마다 2파운드 10펜스 줄게. 이 미친놈이죠, 이게. 아니, 엠마는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 있게 된 걸까요? 진짜 베니의 딸이었을까요? 아니면 앤드류가 어디선가 납치해온 아이는 아니었을까요? 경찰이 엠마 발견했을 때 엠마도 이미 실종 신고가 되어 있던 아이였대요. 그게 베니랑 같이 신고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밝혀졌어요.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 아이의 신원을 밝힌다든지 더 궁금해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엠마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당연히 치료가 동반되어야 할 거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엄청난 트라우마를 견뎌야 할 거예요. 앤드류는 체포되고 나서 차분하게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고 약간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내가 참 불쌍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 후회도 없었대요. 앤드류를 대면하고 있는 이 경찰도 현타올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과 말을 섞어야 하나. 경찰이라는 직업 아니면 만날 일 없는 놈이잖아. 경찰은 앤드류에게 당신 어린 아이들 성폭행했지? 물었는데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뭐 제 DNA가 나을 순 있을 거예요. 앤드류의 DNA는 엠마의 옷이랑 그 수갑에서 당연히 나왔고요. 엠마는 클라미디아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이게 흔한 성병 중 하나입니다. 7살짜리 여자아이가 성병에 걸린 거예요. 2023년 1월 31일 에든버러 고등법원에서 그의 첫 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앤드류는 베니랑 젤리카를 살해한 건 다 인정을 하는데 젤리카를 하려고 베니를 살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 재판 3일째 되던 날 그는 말을 바꿉니다. 원래는 베니가 먼저 공격했고 나는 정당방위로 살해했다. 또 젤리카랑 베니를 묻어놓은 건 그들을 위해서 함께 묻어준 거다. 근데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 베니가 그 전 와이프 그 일본인 아내를 너무 닮아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화가 났대요. 그것도 이게 목 아래는 전 와이프, 얼굴은 전 여친. 그 둘을 닮아서 갑자기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예요. 판사 물었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얼굴을 닮은 것만으로 화가 났냐? 근데 앤드류가 전 여친은 절 대차게 버리고 도망갔고요. 전 와이프는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머리를 잘랐어요. 이 기억이 떠올라서 화가 났고 이 순간 갑자기 미쳐서 사무라이 칼을 들고 베니를 바닥에 눕혔고 그를 찔렀다고 합니다. 결국 계획살인은 절대 아니다 이거죠. 앤드류는 만약에 제가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면 더 깨끗하게 처리했겠죠. 흉기도 뭐 사무라이 칼이나 망치 이런 거 썼겠어요? 아니 시신을 자기 집 바닥에 그것도 집 안 바닥에 묻어서 콘크리트 붓고 타일로 마감까지 했는데 제가 여태껏 들었던 시신 유기 방법 중에서 탑급이거든요. 또 앤드류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혈압주의. 저는 살인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묻고 콘크리트 뿌린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무덤으로 잘 판 거고 크리스찬으로 장례식까지 치렀어요. 기도도 했어요. 제가 그냥 묻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살인자 입에서 할 소리예요. 그리고 원래는 바다에 가서 묻을 계획이었대요. 근데 마침 집 공사도 하고 있었고 그냥 여기 묻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즉흥적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앤드류의 주장은 계획이 아니라 이 베니의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이 전 여친이랑 전 와이프를 다시 생각나게 했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의 화가 났다. 아니 얼마나 화가 나면 사람을 그것도 어린 아이까지 이렇게 죽여서 잔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또 나중에는 배심원들에게 다시 정당방위였다. 환청이 들렸다. 누가 저보고 베니를 죽이라고 했어요. 막 이런 약간 정신 이상까지 주장을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앤드류는 크론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크론병을 앓고 있었대요. 이 크론병 증상이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도움이 된대요. 병원에서 이걸 처방받는데 이때 변호사가, 그러니까 앤드류의 변호사가 사건이 있을 때 앤드류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는데 이것 때문인가?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때문에 앤드류가 정신이 나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법의학 심리학자 코안 박사는 살인 당시 앤드류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검찰은 앤드류가 계획살인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 물색하려고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는데 또 집으로 유인했어요. 그리고 흉기인 망치도 베니 만나고 구매했어요. 살인 당일에 구매한 거예요. 원래 집에 있던 게 아니에요. 또 살해하고 나서는 시신 유기하려고 자갈이랑 도구들 사는 모습도 CCTV에 다 찍혀 있었어요. 2023년 2월 6일 5일간의 재판 끝에 그에겐 유죄가 선고되었고요. 36년 뒤에 가석방 신청 가능한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미국이었으면 가석방 절대 안 됐을 거예요. 앤드류는 일말의 반성도 없었고요. 나중에 법원에서 이제 경찰관들에게 호송이 될 때 던디 주민들이 그를 엄청나게 비난해요.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미소를 날립니다. 베니의 아빠는 우리 캐손시티가 치안이 참 안 좋은 도시인데 거기서도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재판장에 베니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이 필리핀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영국에 있는 필리핀 교민들과 영국 정부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베니랑 젤리카 유고를 필리핀으로 옮기는 것까지도 도움을 받았대요. 처음 베니랑 젤리카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 전 남편 렉스가 필리핀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가족들은 믿을 수가 없었대요. 특히 베니의 아빠는 베니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자 빛이었다. 이제 그 빛은 잔인하게 꺼졌습니다. 우리 딸 베니는 더 나은 미래를 원해서 용감하게 집을 떠나서 먼 나라까지 왔는데 행복한 미래가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함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베니가 또 젤리카가 느꼈을 그 두려움을 마음속에서 떨쳐낼 수 없습니다. 또 언니 쉘라는 아직도 그 베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본대요. 거기 음성사서함에 나오는 베니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이 소식이 언론에 처음 나왔을 때 이 스코틀랜드, 넌디 주민들도 상당히 힘들어했대요. 특히 이 범행의 목적이 어린 아이들이었잖아요. 이 주민들이 공원에다가 뭐 초랑 꽃, 뭐 인형, 현수막 이런 거 두고서 이 벤이랑 젤리카의 죽음을 추모했어요. 또 이 지역 주민들끼리 모여서 추모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받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배심원들. 이 앤드류의 범행이 언론에 공개 안 된 것도 되게 많대요. 너무 가혹적이라서. 근데 배심원들은 이 하나하나 다 필터 없이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앤드류가 뻔뻔하게 막 자기 방어하는데 막 어떤 배심원들은 이 앤드류의 얼굴도 못 보겠더래. 그리고 앤드류가 한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마 경찰들이 하루만 더 늦게 왔으면 뭐 엠마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이런 말을 했대요. 무심코. 나중에 재판 끝나고 배심원들이 단체로 저희는 이제 배심원 봉사 못합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요청하지 마세요. 이 스코틀랜드 법원, 이 영국 정부에서도 얼마나 배심원들이 힘들었을까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앞으로 이들은 더 이상 배심원으로서 법원에 참석할 일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 데이트 앱에서 만나서 벌어진 사건 중에 가장 최악 아니에요? 혹시나 베니를 비난하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해외에서는 데이트 앱, 데이트 사이트 이런 거 사용이 되게 흔해요. 그러니 왜 남자를, 여자를 거기서 만났냐 꼭 그런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베니도 피해자고 앤드류의 그 상당히 불순했던 의도
순수하게 데이트 상대를 찾던 사람들의 정보를 자신의 기술로 가공해서 범행 상대를 물색한 게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고, 베니도 젤리카를 위해서 우리 아기 구경이라도 시켜주자 이 스코틀랜드로 데려간 건데, 이 엄마의 순수한 의도를 이런 잔인한 범죄와 연결시킨 거예요. 이 앤드류라는 악마가. 그것도 이 아이들이 2살 반, 7살.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시기인데 이런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앤드류 절대 가석방 안 되고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있었던 사건 소개해 드렸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